자, 오늘 같이 볼 사주는 이렇게 구성된 사주가 되겠습니다. 연주를 보게 되면 을묘년이 되는 거고요. 월주는 기축월이 되는 것이고 일주는 경진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명식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얘를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옮겨 놓게 되면 비교할 수 있겠죠. 이거를 가지고 어차피 생신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똑같이 경금이 축월에 태어난 것이고요. 이것 또한 경금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인데, 사주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글자 하나만 틀려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반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요. 양금이 경금은 완철금 이다라고 합니다. 완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철과 같기 때문에 매우 강인하고 꿋꿋하면서 잘 휘지 않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매우 엄숙하고 투철한 어떠한 자기 고집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자존감을 크게 가지고 있는 것이 또 경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금 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성향이 강직하고요. 의의를 주관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향 자체가 강직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이라든가 자기가 어떻게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판단력이 굉장히 빠르고요. 그러한 빠른 판단력을 가지고 곧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실천력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실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경금에 해당되는 글자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 특징이 뭐예요? 강인하다함에 있고 그 다음에 거칠다라고 하는 것에 장점이나 단점이 있는 거면서 이 강인하고 거친 것을 잘 다스리게 되면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이걸 갖다가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경금의 강인함과 거친 어떤 투박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큰 손해라든가 상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를 얻어야지만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서 용도 있게 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태어난 월령 축월이라고 하는 이러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겨울 동절이라고 말씀드렸고, 동절이라고 하는 것은 엄동설한해 어떤 한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한기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기운에서 매우 춥다, 즉 물도 얼고 땅도 얼고 그 다음에 만물이 다 땡땡땡땡 얼어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축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동절에 동토에 태어난 그런 것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금 입장에서 이 축토라고 하는 것 인성이죠. 인성이면서 이거는 정인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축중에 있는 본기 기토가 투출되고 진토까지 있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정인격이 되지만 토가 너무 많게 되면 모왕자쇠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될 수 있겠고요. 만약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시간에 다시 투출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토가 너무 많아서 매금, 즉 토가 너무 많게 되면 금이 땅속에 묻히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로서 생조해주기보다는 화로서 단련해야지만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축월은 동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얼어있는 동토가 금을 다시 생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화가 한 점도 없는 것이 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뭐 병화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좋게 되는데, 이 병화가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진토와 자수가 있어서 자진수국하게 되면 신자진 반합 회국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게 되면 겨울에 수가 다시 왕해지는 것, 그렇게 좋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있다 하더라도 뿌리가 없고 연간에 을목, 묘목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목은 화를 생하는 공력이 간목이라든가 인목에 비해서 매우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신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 신금이 투출한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중에 있는 병화를, 사중병화, 사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죠? 자, 무토, 경금,
그 다음에 병화가 있어요. 그래서 사중에 있는 병화를 쓸 수가 있죠. 이 병화를. 근데 아까 먼저 공부했던 이 생시에서는 신사시가 됐을 때는 요때는 이 신금하고 얘하고 사신합이 되죠. 사신합 해서 금이 될 수도 있겠고 사신 합해서 수도 될 수가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런 경우에는 토왕절에 금이 이렇게 많게 되면 사신합 금으로 봐도 크게 문제될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사신합했기 때문에 사화의 용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사신합이 되지 않죠. 그래서 사중에 있는 병화를 쓸 수가 있습니다. 단 지지에 암장되어 있는 병화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조우의 공력이 매우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사주 자체도 뭐예요? 한기가 그렇게 극심한 중에 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이 사주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인데, 아쉽게도 운이 어떻게 됩니까? 금수운으로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는 것이고, 추월에 이게 해자운, 이게 을류 갑신운 가게 되면 금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한기만 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금운을 만나게 되면 그 일간 자체가 더 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왕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화가 충분히 있어줘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큰 흠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주의 특징이 뭐냐면 남자 사주인데 병술대운 중에 갑신년 때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을류년 때 이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을류년 때. 근데 병술대운은 물론 토가 더 왕해지기 때문에 문제인데, 남자의 경우에는 재성으로서, 요거 지우고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다 썼으리라 생각하고, 자, 남자의 경우는 재성으로서 처성을 잡죠. 재물도 해당이 되지만 나의 철을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갑신 을류 대운 들어오게 되면 금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이 신금이 대운에서 사신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라고 하는 것도 사유합하게 되게 되면 금이 왕해지게 되는 것이죠. 천간에 또 신금까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금이 너무 많게 되면 이 금이라고 하는 많은 금이 연간에 있는 재성을 갖다가 파극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여자가 나한테 들어온다 하더라도 오래 못 버티고 내 곁을 떠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신년 때 결혼을 어떻게 돼서 했지만은 그 다음에 오래지 않아서 이 재성이 또 묘유충도 되다 보니 이것은 오래 못 버티고 바로 이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혼의 문제, 결혼과 이혼을 순간 한 해에 걸쳐서 다 이제 경험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을류대운 들어와서는 이제 허리가 많이 아파서 일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목이라고 하는 것이 신체로 봤을 때는 신경계통에 해당이 돼요. 신경계통. 그래서 목이 금에 의해서 많이 파극이 된다라고 하면 어깨가 걸리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좌골신경통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을류대운 가게 되면 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묘유충돼서 이 목을 갖다가 파극하게 되니까 신경계통의 손상, 그 다음에 합하게 되면 금이 또 많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은 목이 다시 파극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물론 처에 대한 어떤 불길한 징조도 있지만 또 건강상 이렇게 신경계통이 상해를 입게 되니까 허리를 다친다거나, 이렇게 허리 한번 다치게 되면 좌골신경통 걸리면 굉장히 오랫동안 10년 이상 굉장히 고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갑신대운 가더라도 고생을 할 것으로 저는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사람들 좀 일을 할 때, 무거운 거 들고 할 때 허리 삐끗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사주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비교하는 이 사주는 금이 왕해지게 되면 목이 이렇게 파극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남자로서는 재물적인 문제 또는 처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건강상은 목을 이렇게 신경계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은 이러한 신경계통 쪽 손상 보는 것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씩 같이 비교 분석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